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정현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고주파 시술하고 하지정 맥류관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슈라기보다 좀 보험사가 새로운 또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또 안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상선 고주파 시술이 상당히 고액 치료비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수술하실 예정인 분들은 자기의 요 갑상선 결절이 그 사이즈를 봐야 돼요. 요즘 보험사들이 2cm 이상 크기여야만 고주파 시술 치료비를 주겠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도 내부 규정을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약관에는 없습니다. 약관에는 어디 2cm 이상 돼야지 준다라고 안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술이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뭐 손해율이 커져서 기준을 만들겠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은 안 하는데 특정 몇 개 병원에서만 이런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수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를 세워서 2cm 이상 것. 근데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cm 이상이면은 그냥 주던 거를 요즘 또 다른 내부 규정을 또 만들었어요. 뭐 지속적인 치료, 뭐 지속적인 관찰했는지, 뭐 거기에 대한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이물감 등 이런 어떤 증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했는지 등, 뭐 각자 보험사의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규정을 막 변환해서 막 만들고, 그래서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고액 치료비인 건 인정해요. 그리고 특정 병원에서만 수술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갑상선 결절이 뭐 점점점 이 세포 모양이 안 좋아져서 갑상선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2cm 이상 커질 때까지 놔둬야 된다. 사실 그것도 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예요. 보험사가 하고 있는 게 이 규정에 대한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병을 키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요거를 뭐 사이즈를 규정을 뒀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갑상선 결절이 1cm였다가 1.5cm였다가 1.8cm였다가 점점 커지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커지지 않고 줄어들거나 그대로였다면은, 아니면 몇 회 검사만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2cm 이상 돼야 되고, 요런 기준을 뒀다라는 거는 병을 키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것도 그 백내장하고 비슷합니다. 해당 병원하고 이제 뭐 해결을 봐야지, 왜 이거를 피보험자분한테, 환자분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물론 또 드려야 될 팁은, 뭐 사이즈뿐만 아니라 유의병 몇 개, 그것만 요거 갑상선 고주파 시술만 집중해서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병원은 피하시고, 병원 가자마자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하지 마시고, 몇 회 이제 통원치료 몇 번 하시면서 좀 경과를 좀 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수술을 바로 했다가 보험사 내부 규정에 안 맞는다고 거절당하면 비싼 내 돈 들여서 했는데 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술 받으시기 전에, 이게 뭐 1, 200이 아니고 고액이기 때문에 또 내부 규정 정도는 맞춰서 치료하셔야지 손해를 안 보시니까, 제가 사이즈 2cm 이상, 그리고 뭐 추적 관찰, 그리고 증상이 있어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험사들은 웬만하면 또 의료자문 넣어가지고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참, 이 의료자문 문제입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네, 이거 조만간 이거 의료자문도 이거 다시 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PD수첩 PD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문제 많아요. 저도 이제 보험사 쪽 근무했을 때 이거 가지고, 의료자문 가지고 장난 많이 쳤어요. 저도 쳤습니다. 뭐 제가 그런 썰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뭐 제가 처음에 채널 개설했을 때 뭐 썰 좀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조만간 또 썰 한번 푸는 거 한번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쓰셨을 거예요. 다음은 하지정 맥류. 이게 쉽게 말하면 혈관이 커져서 이게 다리에 막 혈관이 튀어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게 막 통증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부어요 막.
다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보여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붓고 통증 저리고 아프니까 질병이잖아요, 그죠? 그냥 점처럼 뭐 이렇게 점을 빼는 거는 뭐예요? 미용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정맥류는 통증도 있고 부종도 생기고 뭐 당연히 미관상도 안 좋아지고 누가 봐도 이건 질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보험사가 또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미용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혈관이 튀어나와서 보기 싫은 거를 없애는 수술이다.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성형에 가까운 거다. 돈을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물론 다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 연료지속 시간이라고 해서 그거를 검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놨어요, 자기네들이. 아니, 그럴 거면은 약관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약관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질병은 이런 질병 코드에 해당되면 주겠다라고 해놓고선 이게 또 돈이 좀 많이 나가니까 치료비가 늘어나면 바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안 줍니다. 이거 보는 보험사 직원이 있다면 이건 직원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책으로 자기네들이 금융감독원 제재도 안 받고 하니까 그냥 막 내부 규정 막 만들어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철퇴를 한번 맞을 겁니다, 아마. 하여간 요지는 하지정맥류 수술은 이제 예전에는 수술하면 다 줬는데 지금은 요것도 그냥 어느 정도 어떤 검사했을 때 그 역류 지속 시간이라든지 혈관 크기라든지 이런 거 보고 중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이거예요. 가벼운 하지정맥류는 안 주겠다는 건데, 아니 그럴 건 암도 초기하면 안 주겠다고 그냥 나중엔 그럴 판입니다. 암도 초기니까 이제 안 주겠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보험사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갑상선 고주파 시술이랑 비슷해요. 맥락은 큰 거는 몇 개 문제병원에서 고액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나이나 성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료자문을 해서 수술 안 해도 될 정도면 못 주겠다, 이런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 그리고 하지정맥류는 검사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충족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 백내장도 마찬가지지만 병원하고 문제 해결을 보셔라. 왜 자꾸 피보험자분한테 이렇게 전가를 시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보험사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을 제가 시킨다고 해서 보험사가 줄 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거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본 거고요. 의료자문 동의도 쉽게 막 해주지 마세요. 그 의료자문 들어가면 어느 정도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의료자문도 많아요.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옛날엔 그랬습니다. 네, 요즘 의료자문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간 의료자문은 쉽게 동의해주지 마시고 주치 소견 우선이니까 궁금한 부분, 의학적인 부분이 있으면 전에도 말했다시피 주치한테 먼저 소견을 받으시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의료자문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앞에 영상 의료자문 관련된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그거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영상 찍어봤고요. 만약에 이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 해드릴 테니까 전화를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화는 당신은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으며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인 또는 가족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험 가입해라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본인의 보험료를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실생활에 도움되는 아이템을 생각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